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단 나흘 동안 9개의 부동산 관련 게시물이 X, 구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국가 경제를 좀먹는 범죄입니다. 내가 진짜 못할 것 같습니까? 2026년 2월 초 대한민국 대통령의 SNS 계정은 그야말로 선전포고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2건이 넘는 폭풍 업데이트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스마트폰을 들고 투기 세력을 향해 곧버스, 이베인 버스를 탄 기분이 들게 해주겠다라며 날선 경고를 하는 이 상황, 단순히 개인의 소통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심리를 꿰뚫는 정교한 심리전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SNS를 통한 직접 소통으로 정책 효능감을 증명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를 책임지는 리더가 된 지금 그의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은 분명 달라져야 했습니다. 실제로 취임 초기에는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을 사용해왔죠. 그런데 최근 부동산 문제에서만큼은 다시 10년 전 현장 사령관의 모습으로 회귀한 듯 보입니다. 정치인 이재명의 언어는 여당 대선 후보와 야당 대표를 거치며 정교해졌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직설적이고 강렬합니다. 대통령이 이토록 강경하게 직접 전면에 나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는 이례적인 SNS 행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전략과 정부가 그리는 부동산 정상화의 로드맵을 보도자료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사실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5월 9일 운명의 마지막 비상구가 닫힌다. 대통령이 이토록 서두르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세 중과는 이름만 존재할 뿐 사실상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저러한 핑계를 구실 삼아 유예 기간을 야금야금 연장해온 탓에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버티면 결국 유예해 줄 것이라는 학습된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 확실한 선을 그었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매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2026년 5월 9일부로 원칙대로 재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율입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 3주택 이상은 30%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 최고 구간인 45%에 중과 30%,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총 세율은 무려 82.5%에 달합니다. 10억을 벌어도 8억 넘게 세금으로 내야 하는 이 징벌적 수준의 세율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결정을 미리 알림으로써 시장에 급매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SNS는 이들에게 지금이 세금을 아끼고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5월 9일 이후에도 버틴다면 정부는 단순히 양도세에 그치지 않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향 등을 통한 보유세 강화라는 추가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적 부동산 수집을 차단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풀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시장이라는 심리게임, SNS 직격포의 파괴력.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라는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지배하는 거대한 심리게임의 장입니다. 대통령이 굳이 SNS를 선택한 이유는 메시지의 즉각성과 확산성 때문일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보도자료는 절차를 거치는 동안 날이 무뎌지지만 대통령의 개인 SNS 글 하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비수처럼 꽂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는 점을 연일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못할 것 같냐는 물음은 과거 경기도 계곡 정비 당시 기득권과 맞서 승리했던 그의 행정적 자산을 담보로 합니다.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블러핑 허세이라고 의심하며 버티기에 들어갈 때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걸고 이번엔 진짜 친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곧버스와 같은 금융 용어까지 동원하며 투기 세력의 심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곧버스는
곱하기 인버스를 줄인 말로 이베 인버스 ETF를 의미하며 기초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률은 2배로 오르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하락기에 버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투자인지를 경고하며 투기 세력 내부의 균열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구두 개입은 실제 규제를 집행하기 전에도 시장의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효과를 냅니다. 정부의 긍정적인 메시지는 결국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집값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며,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표 계산을 넘어선 주거 정의와 국정 동력. 일반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직접 자극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다주택자는 물론 어렵게 집 한 채를 마련한 서민들도 자산가치 하락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수구 언론들은 이를 이용해 세금 폭탄, 거래 절벽 같은 자극적인 단어로 여론을 악화시키고 정부를 향한 반감을 증폭시키는 이른바 가불기 전략을 사용해왔습니다. 가불기 전략은 가드 불능 기술의 줄임말로 현실 세계에서는 대처 불가능한 딜레마 상황을 강요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겠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모한 고집이 아닙니다. 오히려 표 계산을 그 누구보다 철저히 했기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대다수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겪는 주거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국정 수행 지지율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강경한 부동산 메시지 이후 수도권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를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수요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적 수집에 대해서만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타겟팅은 정책의 명분을 강화합니다. 집은 바이 사는 것이 아니라 리브, 사는 곳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려는 대통령의 긍정적 메시지는 선거를 앞두고 흔들리기 쉬운 공직 사회와 지지층에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국정 동력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만 호 공급과 정교한 타겟팅 로드맵.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는 채찍이라면 최근 발표된 6만 호 공급 계획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당근입니다. 정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 호, 과천 경마장, 부지 9,800호 등 수도권 핵심 노른자 땅을 활용한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적인 확대를 넘어 과거 정부들이 범했던 공급이 다시 투기를 부르는 실책을 철저히 보완한 계획입니다. 이번 공급의 핵심은 청년과 신혼부부라는 타겟의 명확성입니다. 공공주도의 사업 추진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기다리면 좋은 자리에 내 집이 생긴다라는 확신을 줌으로써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영끌 수요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맞물려 강력한 시너지를 냅니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 단기 공급과 정부의 신규 주택, 장기 공급이 시장에 동시에 풀리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영끌 공급 대책은 도심 내 유휴부지를 샅샅이 뒤져 확보한 결과입니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러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정책이 책상 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국민에게 보고합니다. 이는 정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체감을 무주택자들에게 심어주며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끄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프레임을 정면 돌파하는 팩트체크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꺼내든 또 하나의 중요한 전선은 바로 언론입니다. 대통령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부동산 투기 두둔이라도 하지 말라며 특정 보도들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는 역대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언론의 공포 마케팅에 밀려 정책의 본질이 왜곡되고 결국 동력을 상실했던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대통령은 직접 SNS에 강남 3구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실제 데이터를 공유하며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보도들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이는 정책 결정권자가
직접 팩트체크에 나섬으로써 여론의 왜곡을 막고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전달하려는 시도입니다. 보수 언론이 만든 세금 폭탄 프레임을 주거 정의의 실현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대응인 셈입니다. 이러한 강경한 언론 대응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언론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때 시장 참여자들은 비로소 정부의 발표를 믿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대통령의 SNS는 왜곡된 보도에 가려진 정책의 진실을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필터이자 투기, 옹호 세력에 맞서 주거 정의를 수호하는 최전방 방어막이 되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가장 강력한 정책.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왜 부동산 문제 앞에서 SNS라는 강수를 두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정부의 치밀한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압축 요약하자면 세 가지 핵심으로 정리됩니다. 시행의 일관성,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예고된 시간표를 흔들림 없이 지킴으로써 정책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심리적 제압, SNS를 통한 즉각적이고 강렬한 메시지로 투기 세력의 버티기 심리를 무력화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실질적 공급 6만 호라는 구체적인 물량과 청년 신혼부부라는 명확한 대상을 통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정리하는 이 영상의 최종 메시지는 행정의 신뢰가 곧 시장의 안정이라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과 SNS라는 직접적인 창구를 동원한 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투기로 돈을 버는 소수가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다수가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단호한 행보가 일시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모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기본권 확립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의 이러한 SNS 행보가 시장 안정에 얼마나 이바지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시니어 인생 플러스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과 함께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